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이 질병이 나타나고 또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또 먹는 음식, 생활 습관, 기후 등의 영향으로 우리 몸, 더 나아가 모든 물질을 이루는 요소인 그 지수화풍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폐물이 형성되고, 이렇게 오염된 노폐물과 그리고 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지수화풍이란 에너지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되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단계가 그 체질의 본자리에 쌓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흙이면 흙의 본자리, 물이면 물의 본자리, 아니면 이제 불이면 불의 본자리, 바람이면 바람의 사람이면 바람의 본자리에 쌓이게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제 흙과 물의 사람은 주로 노폐물이 어디 쌓이냐 그러면 폐나 이렇게 기관지, 인후 등에 축적이 되고, 사람이 첫째 무기력해집니다. 몸이 무겁거나 부종, 이렇게 림프질환, 여성분들한테 많죠. 부종이나 림프질환, 수분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불의 사람이 있겠죠. 불의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성격이 좀 화끈한 편입니다. 불은 빛나고 좀 화끈하고 좀 심해지면 무슨 일이든 저지르고 보자, 이런 식의 사람이죠. 그런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소장이나 이 피를 담당하는 간 쪽에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 염증과 간질환, 위상가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거에 위상가다, 위궤양 등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의 사람, 자유로운 바람의 사람, 부드럽게 흐르는 바람의 사람은 이 바람의 기질이 너무 올라가면 대장과 골반에 이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대장이나 골반에. 그러면 그 쌓이게 된 게 순환기 장애를, 바람이니까 순환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변비, 여기 아래쪽에 쌓이니까요, 변비, 건조증, 온몸이 이렇게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안감에 노출이 될 가망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지, 수, 화, 풍, 이런 특징적인 에너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본자리를 말씀드렸다면, 그 질병의 두 번째 단계는 그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심해지고 더 나아가 다른 부위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부위로.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이제 그 흙의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가스, 이제 폐 쪽에 쌓이다가 다른 부위, 간 쪽으로 간다든가 다른 생각지도 않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병원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병원을 찾을 정도의 질병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의 이제 병명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질병의 증상뿐만 아니라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우울해? 나는 갑자기 화가 나? 이런 식으로 자꾸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합병증까지 동반하여 치료가 어렵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단계는 어떨까요? 치유의 단계는 그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질병을 단계에서 거꾸로 내려간다고, 천천히 거꾸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전 단계의 과정을 밟지 않고 완전히 완쾌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안 됐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질병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으면 대부분은 바로 완쾌된다는 생각은 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천천히 본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자, 질병의 마지막 단계의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왜 나만 아파?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내 친구 누구누구는 매일 등산하고 자유롭게 살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는데 왜 나만 아프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 몸의 이제 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죠. 그것을 방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내 몸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자신의 몸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내 몸과 화해하고 미안해하지 않으면 질병의 치유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치유와 자신한테 맞는 운동이 이제 필요하겠죠. 즉, 본인의 생각과 행동, 언행, 식이요법, 생활 습관을 되돌아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첫 번째 길입니다. 즉, 질병의 가장 큰 원인도 자기 자신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을 일으키고 보통 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몸도 운동도 하시고 마음 수행도 하시고 어디 단전호흡이나 호흡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도 있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도 하시고 건강도 유지하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편안하게 마음도 다스리고 하는 분들인데, 첫째, 체력을 키우지 않는 운동을 게을리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는 체력입니다. 내가 1시간을 뛰어도 지치지 않을 정도의 힘,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력을 키우는 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마음 수련까지 단계에 가려면 두 번째, 부정적인 상념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 자기 잣대로 남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계속되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습관들이 스스로를 부정의 늪으로 가둬버리게 됩니다. 첫째는 체력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 수행이나 호흡만 논하면 나는 각성을 했다느니 나는 도를 깨우쳤다느니 이런 것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친 생각이죠.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만 기운이 뻗쳐져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생활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자들, 그러니까 극강의 체력과 자기 현재 생활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각성했다,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 머리로만 하는 수행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에만 기운이 뻗쳐져 있는 상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와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기가 일쑤입니다. 나와 남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왜 쟤는 저런 생각을 하지? 나만 옳다, 이런 분들 있죠.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건강과 운세를 지키는 첫 번째는 길은 강한 체력, 두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현실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비로소 마음의 수련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 자명원에서 얘기하는 도시 속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감사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